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암석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암석 시료를 가지고 화학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뒤편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영상에서는 암석의 가루를 내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루를 낸 이것이 화학 분석 기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성 쇠슬암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화성 쇠슬암은 어떤 식인가 하면은 화산이 폭발이 뻥 하면은 폭발할 때 안에서 나온 용암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 폭발한 요 지역에 있는 원래 있었던 암석의 조각도, 즉 암편도 돌 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을 보면은 암편이 떠문떠문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용암의 성분만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암석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민하게 톱질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 또는 이 부분만 이렇게 암편이 없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이것을 분쇄를 해야만, 그래야 용암의 성분을 알 수 있겠죠. 만일에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암편도 집어넣어서 할래 하면은 그게 연구하는 방향이라면 뭐 암편 있는 부분도 함께 깨가지고 가루를 내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루를 내어서 하는 돌 자체를 파괴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예 파괴를 하지 않고 비파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돌 속에 어떤 광물이 있는데 광물 크기가 아주 작아요. 이런 작은데 이 광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특별한 장비로 여기만 뭔가를 탁 때려 가지고 여기서 화학 성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것을 측정해 가지고 이 광물이 뭐다 하는 그런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파괴인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암석의 주 성분 원소 히토류 원소의 양, 그 외에 희유 원소의 양, 이걸 몽땅 다 알아내고 싶다 이러면 그냥 돌을 가루를 내어 가지고 이 가루를 낸 것을 가지고 분석을 의뢰합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료는 실제 필요한 양은 한 2g 정도인데 넉넉하게 한 10g 정도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석 기기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XRF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엑스레이 형광 질량 분석기라 합니다. 원리는 형광을 쓴다는 것인데 이 기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이 XRF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루를 낸 것을 그대로 의뢰를 하면 이 의뢰를 받은 곳에서 이 기계 XRF라는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 처리라는 과정을 직접 의뢰받은 데서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처리 비용, 그 다음에 분석기 안에서의 처리 비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의뢰자에게 청구를 하겠죠. 전처리 과정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만큼 비용이 빠지겠죠. XRF에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글래스 비즈라고 해가지고 가루를 열을 가해가지고 녹입니다. 녹이면 이 가루가 동그랗고 납작한 형태의 유리로 재탄생을 해요. 아주 고열로 녹여가지고 그것을 식히면 동그랗고 납작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크기의 비즈가 만들어집니다. 이 유리에다가 엑스레이를 탁 때리면 여기서 물질의 양에 따라 가지고 그 튀어나오는 비산하는 정도가 달라요. 자, 이것을 측정해서 그 양을 알아내죠. 두 번째는 펠렛이라고 그냥 가루를 압력을 줘가지고 꾹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납작한 시펜을 그냥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때리는 게 있는데, 펠릿을 만드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료인 돌 가루를 다른 특수한 물질과 같이 섞어 가지고 프레스기로 꾹 누른 것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XRF 기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주로 주성분 산화물 SiO2라든지 Al2O3라든지 이렇게 탄소와 결합하여 있는 퍼센트 단위로 나오는 그런 원소를 분석하는데 XRF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 XRF는 또 최근에는 휴대용 XRF도 있기 때문에 광산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휴대용 XRF를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뭐 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휴대용 XRF를 착 조사하면은 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금액대는 휴대용 XRF가 제가 과거에 알아봤을 때는 한 5천만원 정도, 그에 비해서 테이블형 XRF는 한 2억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5천만원짜리 기계에서 2천만원 정도 하는 또 기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XRF를 가지고 주성분 산화물도 하지만은 이런 금이나 이런 미량 원소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히토류 원소 등 기유 원소, 영어로는 Trace Elements라 합니다. 이것을 주로 분석한 것은 ICP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건 유도 결합 플라즈마라는데 뭐 질량 분석기, 여기에 뒤에 보면 ICP-MS, OES 등 약간의 방식에 따라서 뒤에 붙는 이름이 달라요. 뭐 이거는 당장 저희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이 ICP-MS 부분 전처리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가루를 가지고 가면은 만일에 전처리를 직접 해야 된다면은 이 가루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산을 이용해서 이 가루를 계속해서 녹입니다. 사실 녹인다는 작업보다는 이것을 뭐라 할까요? 졸인다 할까요? 졸인다. 굉장히 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가루에서 필요 없는 성분을 계속해서 빼내면 이 안에 농축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산을 가지고 계속 하는 그것이 전처리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축액이 만들어지면 이 농축액을 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떼는 거죠. 이렇게 농축액에 열을 가하면 여기서 뭔가가 나오겠죠. 그 나온 것을 측정을 하는데 뭔가가 많이 나오면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적게 나오면 적게 들어있는 이런 원리죠. 그것이 ICP-MS인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 화학 성분 분석을 의뢰하면 XRF하고 ICP 이 과정을 겪으면은 거의 우리가 암석학에서 사용되는 화학 성분 분석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암석의 화학 성분 분석을 할 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라는 것이 서울에도 대전에도 부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하면 XRF하고 ICP 두 개를 다 하는데 표본 하나당,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해본 것이 2013년이었는데 그때 가격으로 표본 하나당 한 7만원 정도를 주었어요. 광산 개발을 하실 분 같으면은 특히 금속 광산 같은 경우는 꼭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성분 분석 값은 공인된 기관에서 한 것만 인정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10군데 정도 공인 인정 분석 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으로 분석하는 데는 표본 하나당 여러 가지 원소를 다 분석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표본 하나당 7만원 정도 하였는데, 광산 개발의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는 표본 하나당이 아니라 어떤 성분원소 하나당 얼마 이렇게 금액을 받습니다.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가장 싸게 하는 곳이 서울에 있는 한국귀금속감정연구원 같은 경우 성분원소 하나당 6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표본 하나에 금, 은, 성분 이렇게 두 가지를 의뢰를 하면은 표본 하나에 12만원을 받겠죠. 또한 이런 분석 기관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다 자기들이 다 합니다. 오늘은 암석을 연구하고자 할 때 화학 분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